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들 알아보는 스몰캡 관심주 시간입니다. 오늘 순서는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이수철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종목 가져오십니까? 우리 사회가 이제 많이 발전을 해서 경제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그 경제의 발전 속도가 좀 더딥니다. 네. 이런 그 저성장 국면에서도 그래도 안정적인 성장을 구가할 수 있는 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을 하나 또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기업일까요? 가정 간편식. HMR. 네. 그래서 가정 간편식과 관련돼서 대표적인 기업이라 할 수 있는 신세계 푸드를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네. 어떤 기업인지 조금 더 소개해 주시죠. 네, 이 HMR 가정 간편식 시장이 확대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사회의 변화이겠죠. 여성의 그 사회 진출이 확대돼서 지금 보면은 그 맞벌이 부부의 비중이 40%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그 여성의 사회 진출도 확대가 되어짐으로써 가사 노동 시간이 축소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고령화 연세 드신 분들 두 분 사시면서 매끼 식사하시기가 참 불편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혼자 사는 1인 세대도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그냥 간편하게 구입을 통해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홈밀 리플레이스먼트라고 하는 가정 간편식 시장은 안정적인 성장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7,700억 규모였었던 게 14년도에 1조 3천억, 그리고 뭐 올해 같은 경우 2조 원 규모로 안정적인 성장이 구가되고 있는 시장이고요. 이러한 시장과 관련돼서 안정적인 성장을 구가할 수 있는 신세계 푸드를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신세계 푸드는 업력이 오래된 기업입니다. 1979년도에 한국 심판 주식회사로 설립이 되어서 국내 최대 유통업체인 신세계 비즈니스 인프라와 노하우를 취득을 하게 됨으로써 대기업 최초로 단체급식 시장에 진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식품 유통이나 외식 등의 해외 소싱 사업, 그리고 이제 한식 뷔페 올반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시푸드 레스토랑인 보노보노, 뭐 푸드올, 자니로켓 등 이런 그 레스토랑 사업 이외에도 대형마트, 백화점, 호텔, 외식 프랜차이즈, 급식업체 등 이런 다양한 유통 채널에 상품을 공급 또는 운영하고 있는 식음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식음 사업과 또 한 가지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은 식품 사업인데요. 이 식품 사업이 홈밀 리플레이스먼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 구성을 놓고 봤을 때 상반기 식음 사업 매출 비중이 약 57%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식품 유통 관련된 사업 부분이 38%, 기타가 1% 정도의 사업 매출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통 사업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브랜드의 뭐 뷔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매출이 한 38% 정도 지금 나고 있고, 식음 사업이라고 하시는 게 지금 HMR 가정 간편식으로 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주력 사업으로 떠올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찾아보니까 2011년에 상장해서 이전 상장을 했더라고요. 코스닥에 상장해서 거래소로 이전을 그만큼 또 빨리 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신세계 푸드가 산업적으로 또 빠르게 성장한 동력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안정적인 캡티브 마켓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가 과거에 그냥 유통해서 이제는 제조로 변신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세계 백화점의 식음료 사업 부분을 양수를 하였고요. 그 이후에는 제가 제빵과 관련돼서 조선호텔 베이커리로 알려져 있는 신세계 SVN을 합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 브랜드 오슬로도 런칭을 하였고, 음성 2공장이 작년에 준공이 됨으로써 식품 제조 역량이 상당히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냉동만두 제조업체인 세린식품을 인수하였고요. 스무드킹 코리아도 합병을 하게 됨으로써 기존의 유통에서 식품 제조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업 부분이 확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식품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에 좀 노하우가 있는 이마트의 경영진이 합류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지금 보면은 그 계열사와의 협력 관계도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작년에 완공된 음성 2공장이 본격적인 가동률이 올라오게 되면서 상반기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었던 것이 좀 외식 부분이 좀 어려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좀 이렇게 저성장 국면 되게 됨으로써 지갑이 좀 얇아지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 외식 프랜차이즈나 그쪽 산업들이 좀 어려웠었는데, 그것은 이제 효율적으로 좀 구조 조정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단체 급식과 관련돼서 상당히 저마진 부분이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은 올라가는데 단체 급식 비용을 인상하기는 좀 어려웠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반기에 안정적으로 단체 급식 비용이 인상이 되면서 수익성이 확보가 되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신규 거래선이 가세가 되면서
하면서 매출 성장에 플러스 요인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스무드킹을 합병을 하였는데요. 네. 이런 것과 관련된 시너지가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 스무드킹은 사실 그 냉동 슬러시 제품들이 많은데요. 네. 그것과 관련돼서 그 신세계 푸드의 제과 제빵과 관련된 그 베이커리 부분이 런칭이 되면서 콜라보레이션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병 효과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호밀 리플레이스먼트 시장과 관련돼서는 그 계열사인 이마트의 경영 전략하고 상당히 맞물려 들어가면서 호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마트 같은 경우는 자체 PB 상품을 강화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마트 매장 가 보시면 피코크 상 네.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요즘 또 이제 정유진 회장이 본격적으로 키우고 있는 노브랜드 제품도 예. 있고요. 그래서 이 그 피코크 그 이마트 같은 경우는 2013년도 같은 경우 피코크 제품이 280개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14년도에 600개, 19년도엔 1000개, 2023년도 같은 경우 1500개 수준으로 본격적으로 확대되어지고 있는 국면에서 신세계 푸드가 납품할 수 있는 공간이 더 확보가 되어진다고 하는 건 상당히 유리한 점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지금 이 신세계 푸드 같은 경우 최대 강점이 이런 이마트, 신세계 백화점, 그리고 계열사인 편의점, 위드미 네. 이런 캡티브 마켓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품 개발을 하게 되면서 매출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유통 상당히 채널을 확보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더 유리한 면이 예, 있죠. 제대로 개발만 되면 그냥 런칭이 되면서 매출이 일어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일반 유통 채널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다른 음료 업체보다도 상당히 유리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이제 9월 달 되면 상당히 뉴스에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 9월 9일 날 그 이마트가 그 하남 스타필드 퍼스트 원이라고 하는 대규모 복합 쇼핑몰을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그 정영진 회장이 굉장히 밀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래서 이 하남 스타필드 퍼스트 원에는 대형 푸드코트 이토피아가 들어가게 되고 네. 그렇게 되면 식자재 공급도 그렇죠. 기대가 네. 되어지고 있고 프리미엄 식당가인 고메 스트리트도 들어가면서 이런 푸드 앤 비버리지 시설이 입점이 되는데 그 와중에 신세계 푸드와 관련되어 있는 10여 개의 외식 브랜드도 진출이 예정되어져 있고요. 또 한 가지 또 기대되어지고 있는 부분은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고정 고객으로 할 수 있는 직원 단체 급식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이마트가 그 신세계 푸드 같은 경우는 이런 캡티브 마켓을 갖고 그것과의 콜라보레이션이 상당히 플러스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역시 신세계 푸드는 신세계라든지 이마트, 뭐 편의점까지 캡티브 마켓이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견조한 실적을 그동안 보이기도 했고 이 부분이 가장 큰 강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예전에 이제 유통에서 이제는 뭐 외식 사업이라든지 뭐 식음 사업, HMR 사업까지 이제 경쟁력을 점차 강화를 하고 있는데 최근 뭐 피코크라든지 정말 제품들이 다양해서 장 보다 보면 정말 궁금한 제품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네. 계속해서 좀 이렇게 신세계 푸드가 제품을 다양화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실적도 그동안 좀 견조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향후에 그렇다면 이거 실적으로 반영이 돼서 이 성장성이 확인이 될 수 있을지가 또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실적 전망 좀 어떻게 하고 일단 계세요? 그 상반기는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주면서 시장에서 주가가 안정적인 상승을 보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닝 시즌 이후에는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오면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은 국면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차익 매물들이 실현이 되었고 지금 국면에서는 사실 지금은 3분기이거든요. 그리고 올 여름에 폭염 때문에 쇼핑몰 수요도 좋았기 때문에 3분기도 안정적인 기대가 되어지고 있는 국면이고요. 그래서 주가가 이제 이번 주 들어서 저점에서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국면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신세계 푸드 같은 경우는 이런 그 피코크나 노브랜드와 성장 수혜가 기대되어지고 있으면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SKU라고 해서요. 예, 스토어 키핑 유닛이라고 하죠. 재고 관리 코드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사실 우리가 어떤 제품을 유통업체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그쪽에서 고유 코드가 떨어져야 되거든요. 이 SKU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신세계 푸드가 관련된 유통망에서 예, 진열장에 진열할 수 있는 제품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장악력이 늘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기존에 이제 그 사실 PB 제품 같은 경우는 얼굴 없는 미인으로 열심히 많이 만들어서 납품하지만 마진은 고마진을 취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신세계 푸드가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자체 브랜드를 키우고 있는 건데요. 이 사실 이 한식 뷔페 올반
브랜드로 인지도를 높이고 올반에 나오는 제품을 갖다 HMR 간편식으로 해서 자체 브랜드 상품으로 출시를 하게 되면 상당히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전략은 CJ랑 상당히 유사한 것 같아요. 같이 그렇죠. 또 이제 만들고 판매도 하고. 네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또 한 가지 지금 이마트가 잘하고 있는 부분이 정윤주 매장이 노브랜드 제품이거든요. 예. 이 저성장 국면에서 그 노브랜드 같은 경우는 그 독일의 알디사를 벤치마킹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상품 수는 줄이고 꼭 필요한 제품들을 최저가에. 그래서 알디 같은 경우 미국 시장에 들어갈 때 월마트의 매출이 30% 정도 급감할 정도로 알디의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초저가에 꼭 필요한 제품, 이런 노브랜드, 어저께 뉴스를 보면은 그 8월 25일 날 그 기흥 보라 지점에 예. 노브랜드 제품을 전문으로 한 매장이 처음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노브랜드 관련돼서 지금 하나 스타필드에도 매장을 런칭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또 신세계 푸드도 납품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신세계 푸드의 안정적인 성장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바닥권에서 터닝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짧게 그 가격 전략까지 말씀해 주시면. 네, 그 매수는 뭐 현재 어저께 좀 조정받았기 때문에 분할 매수하셔도 큰 무리가 없으실 것 같고요. 예. 목표가로서 중기 목표로 심리적인 저항선 돌파하면서 20만 원까지도 기대되어지고 있고요. 그 손절가는 종가 기준으로 14만 5천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성장성과 함께 향후에 또 안정적인 실적 성장까지 기대되는 신세계 푸드 오늘 20캡 관심주로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 종금증권 여의도 금융센터의 이수철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